됐다. 다시 왔다. 제목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 아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롬의 진실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겸 여러분들의 고민을 고민 진료소 해서 옛날에 제가 꾸려놨던,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고민 진료소를 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 또 힘든 일도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털어버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이렇게 진료소를 크리스마스 기념 오픈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일단 위버스 라이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겸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예쁘게 하고 인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위버스 라이브를 이렇게 켰고요. 지금 댓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잠시만요. 라이브 올라, 안녕, 헬로. 이거 아니었으면 올해 얼굴 못 보고 내년 될 뻔. 진우야 보고 싶었어. 진우야 와줘서 고마워. 귀여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뭐 할 거야? 올해 크리스마스 오늘은 라이브 하고요. 내일은 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는 사실 뭔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음 또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이 저한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할 것들이 좀 많아서 지금은 그런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거의 하루도 못 쉬고 열심히 미팅도 하고 구성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도 준비를 했고요. 크리스마스 물론 장식도 또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셨지만, 오늘 진료소에서는 8가지의 사연을 뽑아서 제가 여기에 위시를 제 소원과 함께 요 미니 트리에 걸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들어보고 한 단어로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소원을 딱 이렇게 같이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8가지 카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쁘죠? 따라란. 짜잔. 사실 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지금. 스트레칭을 좀 하고 할걸. 그래서 지금 손에 힘도 없고, 하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놓은 그런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선물이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야겠다. 아니네, 뜯어야 되겠다. 그냥 오픈이 되는 거구나. 역시 다시 묶어야겠다. 다시 묶어놓고 그냥 여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연이 담긴 박스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골라서
한 8개 너무 보이는데 일단 8개 뽑아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겠죠? 잘 나오고 있나? 많아. 머리 잘랐어요. 제가 지금 오늘 머리를 좀 그동안 계속 길렀어가지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었어서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자, 사연을 일단 먼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제 생각과 함께 소원을 빌어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 댓글 보면서 또 상담해드릴 테니까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사연은요. 자, 모나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디님. 만년 다이어터 로아입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특히 하체. 사실 제가 운동을 막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살이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먹어도 안 먹어도 살에 전혀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초대사량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을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너무 헤비하다 하면 샐러드나 이런 거 좀 간단하게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고 점심에 차라리 점심에 저는 먹고 싶은 거 그냥 한 끼 제대로 먹고 저녁에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영양분을 섭취를 한 다음에 운동을 밥을 먹고 30분을 걸으세요. 네. 30분을 걷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소화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만년 다이어터 로하. 만년 다이어터 사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마음 먹고 오늘은 치팅데이야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제대로 한번 빼봐야지 라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샐러드를 먹고 점심에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항상 밥을 먹고 30분씩 걸어라. 근데 뛰게 되면은 사실 금방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걷는 거, 음악 들으면서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들 아스트로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제 노래 들으면서 걷다 보면 충분히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나카님의 께 드리는 저의 한마디 처방은요, 모나카 마음 먹고 제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자. 초대사량 늘리기.
모나카님을 위해서. 이게 보이려나? 잠깐만요.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잘 보이나요? 자, 모나카님을 위해 소원을 한번. 여기가 정면이구나. 여기 정면, 이렇게가 정면이면 정면 쪽부터 차근차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그냥 꽂고 있어요. 따라라라란. 우와, 길다. 태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4학년 일명 취준생입니다. 간호학과 국가고시가 한 달 남은 지금 종강을 하지 않아 기말고사 공부를 하며 국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성적을 챙기면서 국시 공부를 하려니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여지지 않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쩜 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취업도 잘 안 되네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기만 하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병원 합격 동기들의 이야기들로 자존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저도 모르게 저를 깎아내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조급한데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네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요? 채연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고비가 항상 있죠. 어떠한 일이든 간에 큰 고비를 넘으면 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 다음 고비가 있고 또 다음 고비가 있고 항상 그러면서 저도 살고 있고.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나의 목표로 성공으로 저는 잡지 않거든요. 그냥 목표로 잡을 뿐이지 꿈을 이뤘다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봤을 때 과연 저는 꿈을 이뤘을까요? 첫 번째 꿈은 이뤘죠. 데뷔하는 게 제 첫 번째 꿈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 또 꿈을 잡아야 되고 이뤄내면 또 다음 꿈을 설정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사실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연님도 물론 첫 번째 목표를 이뤘다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지턱 같은 국가고시, 기말고사 공부 이런 것들을 너무 커 보이죠.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내가 넘어야 될 산이고 내가 넘어야 할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가다 보면 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즐기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언젠간 넘어져 있어요. 그 과정을 좀 즐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저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남이랑 비교해서 그래요. 저는 요즘에 가장 크게 생각이 드는 건 남이랑 좀 비교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남이랑 비교하게 되면 내 인생을 못 사는 느낌? 내 인생보다는 남한테 맞춰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마음을 조급하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만 생각 자체는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지 않은 거다.
나는 시간 괜찮다. 만약에 이번 거 안 되면 다음 거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좀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훨씬 편해요. 근데 이거는 채원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원님에게 뭔가 처방을 해드리고 싶은데 딱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은 너무 멀어요. 그건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급하지 않게 자기만의 페이스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라 라고 제가 소원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였죠? 이렇게 해서 그래야겠다. 여기도 근데 원래 소원을 안 보이게 붙이는 거 아닌가? 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상관없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저는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 로아들 사연을 보면서 제가 해주는 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자연스럽게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꿈을 물어보셨는데 진호의 지금 꿈은 뭐야? 저요? 저는 사실 제 20대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유롭게 일했으면 좋겠다 였어요. 근데 아직 물론 29이지만 만으로 12월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좀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재밌지 않으면 성과도 안 나고 약간 내가 재밌는 일을 했을 때 100에서 150을 뽑아낼 수 있다면 재미없는 일을 했을 때는 사실 50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시간 낭비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재밌는 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꿈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뭔가 꿈을 이뤄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사브리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크리스마스에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어도 평소에 걱정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브리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크리스마스에 딱히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실망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는 어쨌든 P이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만나자 하면은 of course지만 만나고 뭐 이야기하고 어차피 저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런 약속 자리도 파티해도 사실 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저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때만큼은 뭔가 다 같이 쉬는 날이니까 마음을 좀 비워놓고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쉬는 날이니까 나는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리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쉴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쉬다 보니까 기대하는 게 없다 보니 실망도 없는 느낌? 그래서 평소 고민거리들을 오늘만큼은 빨간 날이야, 그냥 쉬는 날이야, 헐리데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26일부터 다시 고민하면 돼요. 쉴 권리가 있는 날이라고 편하게 어차피 모두가 쉬어요. 나 빼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자 우리 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 크리스마스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브리나님께 한 줄 처방을 드리고 또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 Sabrina. 어차피 쉬는 날이야. 충분히 즐겨. 메리 크리스마스. 점점 악필이 돼가고 있는 느낌인데 얇은 걸로 써야겠다. 자, 사브리나님의 소원을 따라드리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이쁠 것 같다. 높낮이 차이를 좀 둬서 이렇게. 다들 크리스마스에 뭐 하십니까? 아직도 명준이 형이 말하면 귀 아파? 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보잖아요? 굉장히 귀가 아픕니다. 옷은 사복인가요? 네 맞아요, 사복이에요. 진우 보면 고민도 사라져가. 감사합니다. 고민해서 뭐합니까? MJ형 풍선 같다고. 이거? 이거 약간 귀엽다. 풍선들 다. 대아모 침대와 함께. 맞아요. 침대랑 함께 하면 되지. 크리스마스. 오빠 2026년의 목표는 뭐야? 하고 싶은 게 사실 좀 많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조금의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에 맞는 음악적 색깔 아니면 저에 맞는 분야를 좀 찾는 게 저의 2026년의 목표입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세요, 다들?
Will you see your family today? Nope. 운전 중이라 오타가 날 것 같아. 운전에 집중하고 목소리만 들으세요. 운전에 집중해! 잘 들리는구나. 잘 들려요. 진우야,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 그냥 얼굴 정도 볼 것 같아요. 친구들. 진우 면허 있나? 저는 재발급 받았습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야 해. 잘 가. 화이팅. 왜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일을 하러 가지? 내일은 완전히 쉴 수 있는 날이야. 맞아요. 내일 빨간 날이니까 완전히 온전히 쉴 겁니다. 자, 다음 사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네. 사연도 해야 되고 댓글도 읽어야 되고. 자, 네 번째 사연이죠. Wait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로아입니다. 최근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조금 비싼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영화관에 전화도 해봤지만 주운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이 이어폰은 작년에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서 1년밖에 쓰지 못하고 잃어버린 게 너무 아쉽고 지금은 많이 자책하고 속상합니다. 진지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나요? 그리고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이어폰이 있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새로 하나 사러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쵸. 비싼 이어폰. 저도 원래 로아들이 이제 선물로 주신 에어팟이죠. 에어팟을 쓰다가 최근에 좀 음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서 욕심을 좀 부리고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싼 이어폰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 생긴 이어폰인데요. 약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사실 음악을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신다거나 진짜 음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면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약간 저는 어쨌든 작업할 때 모니터 스피커라고 사실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할 때 그 음질 형태를 좀 귀에 익숙하게 만들다 보니까 웬만한 이어폰으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한번 싹 들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얘는 진짜 좋아요. 약간 뭐랄까 딱 귀에 감겨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게 잘 들리는. 그래서 저는 뭔가 노래를 작곡을 하다 보니까 믹스마스터 할 때나 무조건 스피커에서 듣다 보니까 맨날 집에 가서 새벽에 막 힘들어서 막 지쳐 쓰러질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환경을 좀 줄이고자 비싼 이어폰을 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S사, 우리 핸드폰 쓰는 S사에서 나오는
이거는 뱅앤 올룹슨이라는 브랜드고요. 삼성에서 나온 버즈 있잖아요. 버즈 최신에 나온 것도 진짜 좋아요. 저희 회사분이 그거를 사서 들었는데 제가 그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음질 진짜 괜찮아요. 비염이 돋아가지고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에어팟 이번 세대 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지를 사실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요즘에 너무 좋아요. 그 S사도 굉장히 유명한 너무 좋은 스피커 브랜드를 인수를 해가지고 삼성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너무 좋은 브랜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웨이트님께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거여서 사실 1년도 다 못 쓰고 잃어버리신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뭐랄까 처음으로 잃어버린 경험을 했으니까 그만큼 또 다음에 사게 되면 충분히 아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시라고 좀 더 괜찮은 브랜드를 아까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선물은 매년 사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뭔가 드라마를 찍었다던가 뮤지컬을 했다던가 아니면 앨범을 냈다던가 하면 면세점에서 제가 갖고 싶은 거를 하나 사요. 크든 작든 금액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때 가장 갖고 싶은 거 하나를 저한테 사줍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의 멘탈을 지켜주는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뭔가 더 소중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 고생한 뒤에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웨이님에게는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아까워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저의 멘탈 관리법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멘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뭐 먹고 싶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갖고 싶었던, 또는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꾸미고 싶었던,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돈 아껴야지, 뭘 또 사, 이거보단 그때 예를 들어 이게 트리가 제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나 트리를 꾸며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를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걸로 멘탈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겐 돈 아끼지 마십시오. 딴 데서 아끼면 되지. 짜잔! 5번째 사연. 사유리님께서 저는
한국인이고 1996년 3월 15일생으로 키가 174m이고 A형이며 성격은 온화하고 자상하며 낚시를 좋아하고 강아지 얼굴에 랩과 춤을 잘 추는 남자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산타클로스에게 부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되게 다재다능하다. 낚시도 좋아하고 강아지 얼굴에 랩과 춤도 잘 추고, 야, 성격은 온화하고 자상하대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야, 친구 되기 되게 어렵겠다. 산타클로스에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야, 이런 걸 산타클로스에게 부탁까지 하다니. 이미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지. 누구지? 나는 잘 모르겠네. 저였군요. 이미 친구인데 뭐.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항상 저는 아로아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이런 고민 진료소 같은 걸 하면서 속안의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라디오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가까워졌다, 그리고 내가 많이 내려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아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편하게 고민도 이야기하고, 오늘처럼 그냥 너무 힘들거나 뭔가 지칠 때 그냥 아스트로 멤버가 돼도 좋고, 제가 돼도 좋고, 누구든 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친구가 돼도 되고, 뭐 부모님이 돼도 되고, 가족이 돼도 돼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한 명은, 그리고 두 명, 점점 늘려가면 내가 힘들 때 그들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한두 명쯤은 곁에 두고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간에 사유리님에게는, 그리고 아로아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어! 사유리님께 정말 한 줄 처방. 사유리, 우린 이미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야,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죠. 반갑다, 친구야. 사유리님께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나 반갑다, 친구야. 그리고 친구 찾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자, 지금 5개의 사연을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나머지 3개를 진행해 볼 텐데, 진우 어머니보다 어리면 친구로 쳐주는 거지. 저는 뭐 친구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라. 요즘 제가 텀블러를 좀 잘 쓰고 있어요. 텀블러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얼음을 제가 좋아하고
좀 시원한 걸 자주 먹다 보니까. 그리고 300원 할인해줘요 여러분. 04는 친구야? 친구지. 04면 8살 차이 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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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하하하. 09요? 09? 그럼 띠동갑이 넘는데요? 그래 친구지. 하하하 하하하. 13살 차이. 지금 텀블러가 몇 개 있나요? 저 진짜 많아요. 한 7, 8개 될 거예요. 스노우보드 타러 갈 생각이 있나요? 사유리님이 좀 댓글 보내주셨는데 진우 팬은 그만둘 수가 없네. 텀블러 저는 그 스탠 그 친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맨날 차가운 것만 먹어서 아픈 거라고요? 저 안 아프거든요? 아니 나도 아까 봤어. 그 2년 전에 겨울나무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던 게 벌써 2년 전이래요. 그때 눈이 진짜 많이 왔었거든. 근데 그게 벌써 2년 전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야, 작년에는 제가 아도란 했던 것 같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 당일날 했나 그날. 근데 벌써 2년 됐대요. 그게 진짜 빠르죠. 그때도 너무 추웠지만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날씨가 저는 괜찮았어요. 해도 떠 있었을 때 딱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7도 정도 되더라고요. 낮 2시 최고 기온이겠죠? 2시 정도면 7도 정도 됐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해가 떠 있어서. 시간 진짜 빠르다. 겨울나그네가 2년 전이구나. 자,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사연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짠짠짠. 샤브샤브가 다이스키 다나카님께서, 야 이거 다들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라디오 할 때 사연 몇 번 읽어드렸던 분들인데, 네, 다들 찐디라는 이름을 쓰네요. 저는 일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받으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긴장해서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압박을 이길 수 있나요? 알려줘 찐디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받으면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죠. 과도한 관심을 받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기대를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 인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죠. 데뷔했을 때 뭔가 딱 깔리면 나가서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제 성격도 그러지 못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뭐랄까, 이 일을 계속 저는 어쨌든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고 이제 거의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러지 못했을 때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회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잡지 못했고, 그리고 뽐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내가 조심스럽고 예의가 발라야 되고 항상 뭔가 이렇게 틀에 갇혀서 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아쉬웠던 것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완전 다 열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가 있는 건 이 사람이 기대한 만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대를 하겠어? 할 수 있고 할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샤브샤브가 다이스키 나나카님께서는 반대로 생각해서 이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건 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충분히 주변의 압박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기대한 만큼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처음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그 생각만 바꿔도 과도한 기대를 받으면 남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다들 열심히 산대. 나 너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왜 너는 해? 거의 저는 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기대한 만큼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일은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그만큼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걸 하다 보면 점점 제가 가져가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기대에 부응 못하면 그건 내게 아닌 거. 근데 그 기대를 이겨내고 하면 제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하다 보면 주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드를 제가 샤브샤브, 이름이 기니까 좀 얇은 펜으로 쓸게요. 샤브샤브가 샤브샤브가 다이스키 나나카. 이분은 한국 분일까 일본 분일까?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 옛날부터. 한국 분이세요? 일본 분이세요? 안 보고 계신가? 일본 분인가? 궁금해서. 자, 이분께는 제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것 같긴 한데 기대를 받는다는 건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보이나? 샤브샤브가 다이스키 다나카. 기대를 받는다는 건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야 라고 제가 한 줄 처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드려야겠다. 좀 위에를 아예 채워야겠다. 점점 예뻐지고 있어. 잘 보이나 트리가? 잘 보이네. 자, 이제 두 가지의 사연이 남았는데요. 네, 지금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사연에 이 긴장감 아니면 힘든 점들을 못 느끼는 게 전혀 아닌데 일부러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은 혼자도 충분히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우가 뭔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저는 사연을 보고도 어느 정도의 그 압박감이나 힘듦, 지침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리프레시 하게끔 좀 가볍게 이야기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감되죠. 힘들 때 저도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평소에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그냥 계속 뭔가 이 생각에 잠식이 돼서 이걸 언젠가 내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점점 무거워져요. 제 몸도 그렇고 그냥 마음도 그렇고 좀 이걸 바깥으로 나와서 그냥 털어버리고 몰라 나 해볼래 라는 생각으로 뚫고 나와야지. 생각만 하게 되면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잠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이야기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별님께서 저에게는 12년지기이자 벌써 5년째 매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각자 취업을 하면서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가 보고 싶어요. 친구가 많이 바빠졌다는 걸 아는데 만나자고 연락해도 될까요? 우리 크리스마스는 꼭 함께 보냈는데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도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바빠서 못 만날지언정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깝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정말 그 추억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걸요? 오히려 미안해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빠져서 거절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유별님께서 만약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유별님께서 조금 용기를 내서 그 친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고마워하고 아마 미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스럽다고는 전혀. 아니 12년 지기에 5년째 매년 크리스마스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연락이 뜸해져도 친구 사이에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 유별님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라이트하게 보내세요. 라이트하게 보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같이 보냈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요즘 많이 바빠서 못 봤다. 많이 보고 싶더라. 이 생각 많이 나더라. 크리스마스 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선약이 있다면 선약 보겠죠. 하지만 기대를 안 하면 그것 또한 상처가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유별님이 나를 생각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대신 상처를 안 받으려면 기대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되게 고마워요. 진짜 뭔가 점점 나이가 찰수록 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가까운 사람한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무거운 표현이라는 걸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해주는 친구가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와닿아요. 그리고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런 게 뭔가 용건 없이, 여기 우리 아까 누가 이야기 해주셨는데, 용건 없이 해주는 친구, 그냥 내 안부 물어주는 친구, 요즘 뭐하고 살아? 이런 것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유별님, 그럴수록 그 친구가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 친구를 아낀다면 저는 표현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별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그 친구가 정말 소중하다면 보고 싶다, 보고 싶었다 라고 아낌없이 표현해주세요. 짠짠짠, 짜라란 따라란. 제가 지금 스트레칭이 안 돼요. 흰색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나? 이렇게 해야 보이나? 자,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댓글을 좀 읽어. 이거 안 달았구나.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해지요. 짜란. 잘 보이나? 랄랄라. 마지막입니다. 튀어나왔어요. 짠짠짠 짠짠짠.
오호. 별빛님께서 저는 요즘 진로가 고민입니다. 가장 꿈꿔왔던 꿈을 포기하고 나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로 목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정하자니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자니 막막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적성에 안 맞아도 끝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막막하더라도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되죠. 이거는 진짜. 왜냐면 저는 주변 친구들 모르겠어요. 왜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들어주나 봐요. 제가 잘 들어주고 잘 이야기해 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제가 느꼈던 거. 근데 저는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냐.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 10년째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로아들 중에서도 되게 부럽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힘들지 않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다 보면 안 힘든 일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성에 안 맞는데 내 전공이 그거다, 지금까지 해온 게 이거니까 이대로 난 살아야 돼. 근데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빛님의 마음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해 주자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 막막하다. 당연히 막막하지만 좋아한다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적성에 안 맞아도 끝까지 하는 거. 근데 적성에 안 맞는데 어느 정도의 즐거움, 이 일을 해도 뭐 나쁘지 않아 정도면 저는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적성에 안 맞는다 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워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일을 해도 난 행복하지 않아. 근데 이 일을 해야 지금 당장 돈을 벌어 라고 느껴지는데, 물론 제가 그냥 이 텍스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재밌으면 장땡이에요. 그러면 더 저는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저는 춤추는 게 좋아서 아이돌 하고 싶었고, 춤추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랩도 그렇고, 제가 점점 마인드맵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늘어나요. 약간 메인으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모든 일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게 제가 안 지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재밌어 하니까. 그리고 저도 물론 포기하는 일들이 많죠. 물론 포기하는 것들이 많지만 재미없어서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거나 아쉬워하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했어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라는 거, 사실 기회 왔을 때 잡는 거 뭐 많죠. 근데 재미가 없었으면 애초에 그냥 그 전체를 포기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은 오래 걸려도 저는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 별빛님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댓글 좀 읽어보고. 다들 자러 갔나? 다들 왜 안녕 하지? 이제 해외는 자야 될 시간인가봐요. 따다단. 난 춤 연습 중. 너무 어려워. 아이돌 오디션 내가 다 합격해버릴 거야. 좋은 각오입니다. 깎아 먹었어. 깎아. 왜 눈물이 나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진짜.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현실적인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포기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그리고 그 선택에서 어떤 게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를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후회가 없거든.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힘든 거보다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게 더 많다면 그만두지 말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힘든 게 더 크다, 다른 일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일 해보는 거죠. 어차피 뭐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별빛님에게 한 줄 처방을 내려드리자면, 행복과 재미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세요. 되게 무슨 만화책에 있는 이야기 같은데. 별빛님께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니 지금 온몸이 뭉쳐있어가지고 스트레칭이 안 나가지고 제 손 떨리는 거 보였죠 여러분? 좀 운동해가지고 그래. 여기 이렇게 해서 8개의 사연을 다 만나봤습니다. 짜라란. 이렇게 보여요? 잘 보이겠다. 이렇게 우리 로아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시켜봤습니다. 이쁘다. 살짝 돌려줘. 이쁘죠? 진짜 뭔가 뜻깊네요. 우리 로아들의 고민, 그리고 그걸 위한 소원을 빌었다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되게 뜻깊은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트리 중에 가장 뜻깊은 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어때요? 지금 잘 맞아요? 제 머리 위에 리본 위에 서보라 그래서. 진우의 고민 상담은 늘 재밌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루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로아들이랑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구한테는 너무 짧은 길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되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은 나눠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했던 고생을 좀 덜 느꼈으면 좋겠다, 로아들이. 그런 것들로 조금 산타처럼 아낌없이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제가 고민 진료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랜만에 노래나 들어볼까? 메리고라운드가 갑자기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 메리고라운드 크리스마스 에디션. 왜 끊겼지? 안돼! 안돼! 야, 추억이다 이거. 우리 여기 동물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콘서트에서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여러분 신곡이에요.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아무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 KBS 아레나였던 것 같아. 거기서 동물 분장들 하나씩 머리띠 하고 꼬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옛날 아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이거 프리스타일이 더 빠르겠는데. 어제보다 좀 더 멋진 해주고 싶어서 의식해서 말해봤으면 오죽해서 우리 어색함이 두고를 뜨겁게 달궈오더니 불이 불식혀져 해보면 또 하면 안돼 까먹을 표정도 안돼 생각치 웃어 짓고져 아무리 어떻게 싶어서 와 여기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난 고기를 바라보
원했던 나 두근대잖아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서 yeah. 조명 플러스 분위기는 앞에 오늘만은 남자답게 진심 담아서 간단하게 두 눈 보고 갈게 널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티고 한 번은 가고 싶어도 또 같이 가고 나의 첫사랑과의 촉사스를 행복하게 웃자고 해피엔딩 같은 미소로 널 향한 내 맘을 같아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이제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여러분 저는 댓글을 좀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읽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뜻깊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좀 보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12월을 보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주변 사람들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많이 보내고 뭔가 진진으로서의 열심히 달렸던 것들 그리고 로아한테 받았던 사랑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또 받는 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좀 우리 로아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로아도 뭔가 느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지만 쉬는 날 잘 생각하고 뭔가 좀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기보단 내가 좋아했던 일, 내가 평소에 못했던 일,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쉬었으면 좋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잘 진짜 옛날에 제가 그 라디오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바쁘면 잘 먹기 힘들고 내가 힘들면 잘 살기 힘들듯이 뭔가 그것만 지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자까지 해서 산타 진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올게요. 이제 유버스 라이브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냥 작업실에서 키고 DM도 많이 하고 자주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였어 아스트로의 진진이었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